지난 몇 회의 녹화에서 언급된 것이 조선시대에 변함없이 내려온 그 추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그 추상화가 왜 우리나라 조선시대 추상화가 왜 그렇게 별났냐, 그렇게 특별한가,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.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문화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비교가 되는 것이지 우열을 가야 되는 건 아니고, 비교한다면 중국, 일본, 한국 이 세 나라의 문화의 발현,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,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은, 제가 며칠 전에 불국사를 갔다 왔습니다. 해인사도 갔다 오고요. 또 남한에 있는 화엄사를 갔다 왔습니다. 공통점이 뭐냐? 다 불교 사찰이죠. 근데 그 처마를 보면은, 영어로 하면 roof line이라고 그러죠. 처마를 보면은 똑같아요. 그죠? 그게 삼국시대든 조선시대든 그 처마는 변함이 없어요. 그러니까 해인사의 불사, 그러니까 절의 처마나 경주 불국사의 처마나 남원에 있는 화엄사의 처마나 똑같아요. 그 라인의 형태가. 그런데 비하면 또 중국은 중국대로도 또 달라요. 일본은 일본대로 달라요. 어떻게 달라요? 중국은 이 처마 끝이 이렇게 하늘로 치솟습니다.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? 이 처마 끝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. 일본은 그 처마의 선, 라인이라고 하죠. 루프 라인이라고 하죠. 그 루프 라인이 직선이에요. 그리고 조선시대의 사찰을 보면은 지금 경복궁도 그렇고 경회로도 그렇고 어느 사찰에 가도 그 지붕의 선, 루프 라인이 다 같아요. 그러면 왜 그게 다른가?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어요. 일본 거는 이렇게 착 긴장되어 있습니다. 일직선이에요. 거기에 비해서 중국 거는 이렇게 하늘을 찌르듯이 이렇게 권위적이에요. 근데 조선 추상화는 어때요? 이렇게 하고 약간 늘어졌지 않습니까? 긴장감이 없어요. 그러면 그 사찰을 방문하는, 사찰을 드나드는 사람과 그 사찰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은 다를 거예요. 일본의 왕이나 왕족, 사찰에 들어오는 사람이 긴장하기를 원했을 거예요. 긴장. 그렇기 때문에 일직선입니다. 그런가 하면은 중국은 이 권위 앞에 까불지 말아라, 함부로 대들지 말아라, 이런 그 권위를 갖다 낸 것 같아요. 그런데 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 사찰은 굉장히 긴장감이 없어요. 그것은 뭘 말해요? 인간미예요. 인간미. 사람이 긴장하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? 이런 데서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둘째 번에,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,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큰 건물에 앉아있는 사람,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찰을, 그 궁궐을 들어올 때, 일본의 경우나 중국의 경우는 좀 긴장해,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. 그게 역사적으로 저의 해석이고요. 재미있는 미술 재미있는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.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
세상을 떠난 훈베르트 바사라는 사람이 있어요. 훈베르트 바사는, 그러니까 훈베르트가 독일말로 100이 아니고 100, 100. 바사는 워터, 물이거든요. 그러니까 훈베르트 바사 하면은, 야, 그 사람이 그 중국, 일본을 좋아해서 왔다 갔다 해서 그 일본식 이름을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일본식이라고 그러니까 한자로 백수, 100백, 물수. 그러니까 훈베르트라는 게 독일어로 100이라는, 100이라는 말하는 게 있어요.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세상에는, 이 지구상에, 이 우주상에는 일직선은 없다. 직선은 없다. 직선이 있다면 이것은 인위적인 거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 이 우주상에서 직선 보신 적이 있어요? 예를 들어서 지평선, 수평선이 멀리서 보면 이게 일직선이죠. 근데 그 우주가 이렇게 둥글다고 생각하면은,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면 그거는 멀리서 보면 그건 이런 곡선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그 훈베르트 바사라는 화가는 굉장히 그 통찰력이 컸던 사람으로 저는 봅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림을 그릴 때 절대로 직선을 안 그렸어요. 그리고 항상 이게 조금 구부러지고 조금 이렇게 모나고 둥글게 모나고 그렇게 그렸어요. 그의 작품 세계가 그렇습니다. 저는 그 훈베르트 바사의 라는 사람의 작품을 보고 또 그 사람의 한 말을 보면은 참 자연주의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.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중일로 생각하면은 중국은 다분히 중국의 그 건축 예술, 미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모든 게 즉 현대 미술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이렇게 권위적인 거. 일본은 아주 우리가 좋게 말하면 깔끔해. 깔끔한데 긴장감이 있어요.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. 일본의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인들은 긴장감에서 안정감을 갖는데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beautiful tension이라는 표현을 써요. beautiful tension. 에서 안정감을 갖는데요.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못 견뎌요. 우리의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? 우리 대청마를 보세요. 대청마는 황 터 있어요. 그런데 일본의 대청이 해당하는 그 마루를 보면요. 굉장히 직사각형입니다. 우리는 직사각형 같은데도 직사각형이 아니에요. 가만히 그 마루 바닥을 보면은 이게 놓여있는 게 이렇게 놓여있는 게 굉장히 어정쩡합니다. 근데 일본은요, 그게 대패질을 하고 뭐 해서 쫙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게 언뜻 보기에는 그게 더 멋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자연미, 꾸밈이 없는 자연미, 이것을 우리 선조들은 그걸 추구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우리 한옥에 가서 한번 석가래를 보십시오. 석가래 보면 석가래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. 이만한 석가래가 이렇게 있는데 자연 그대로 있어요. 근데 일본은 그걸 대패질을 하고 뭐 해서 쫙 합니다. 어떤 게 더 미적 감각이 있는가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.
근데 우리 심성에 어떤 것을 더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,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이면서도 그에 틀림없는 객관성을 갖고 있어요. 근데 1930년대에 일본의 유명한 목가예술, 그러니까는 이런 뭐랄까 상이라든지 이런 걸 가구를 만든 사람이 한국을 왔어요. 와가지고 한국을 쭉 돌았어요. 어느 날 한국 목수를 만났어요. 목수를 하니 이분도 다른 차원의 목수였죠. 이분이 이렇게 보다가 왜 생나무를 쓰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생나무를 쓰면 비틀어지지 않느냐. 그러니까 잘 말려가지고 거기서 직각을 만들어야지 왜 생나무, 비뚤어진 나무를 그대로 사용하느냐. 그때 우리의 목수죠. 목수가 하는 말이 참 전곡을 찌르는 말을 했어요. 나무는 비뚤어지기 마련 아닙니까? 그렇게 말을 했어요. 이분이 거기서 굉장한 쇼크를 먹어가지고 그 후에 그분이 일본에 돌아가서 그 가구는 이게 비틀어졌어요. 뭘 만들어도 그 나무의 자연을 살렸다는 거예요. 우리가 보기 나름입니다.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. 근데 우리께 좋고 다른 나라께 나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 우리 조선시대 혹은 한국 그다음에 신라 천년의 역사에서 흘러내려오는 건축미술에 숨겨진 우리의 정서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말씀드렸습니다.